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중국 경제에 벌어지는 일 짚어보기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잘 지내십니까? 네. 그 트럼프 취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예언이 됐어요. 그때 막 시진핑을 자기 취임식에 트럼프가 초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 때인데 뭐 취임식 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실제로 가지 않는 거죠 지금. 네, 뭐 대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퉁을 친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들러리를 쓸 가능성은 이제 저부터 없는 건데 최근에 미국이 하고 있는 대중국 제재를 보면은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런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간다는 건 중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진핑도 뭐 이제 그 젊지가 않잖아요. 이제 네. 70대인데 네. 거기에 그 백악관 취임식이 야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뭐 DC 아시지만 겨울에 추워요. 아 엄청 춥습니다. 거기 저도 그러니까. 좀 있었는데 거기 살았었는데. 근데 거기서 벌벌 떨면서 1시간 이상 서 있을 가능성이 뭐 현실적으로 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 주가 바로 구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는 춘절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국내 행사를 안 하고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아니 그게 그래도 혹시라도 중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은 바이든 정부 때하고는 달리 좀 관계를 개선해서 잘 해보겠다 그럼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라도 억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려면 미국하고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 내각이 이제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청문회 통과해야 되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약속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확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서 말로 뭘 하는 것들은 그것은 이제 뭐 대관식에 참석해서 트럼프의 면을 엄청 세워주는 것과 이게 손익분기점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안 맞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아직 준비가 그렇죠. 덜 된 걸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쪽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요즘 트럼프 이 당선인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정말 국제적으로 계속 충격적인 얘기를 빵빵 터뜨려서 이게 뭔가 하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은 그린랜드 얘기하고 파나마 운하 얘기 같은 건 엄청 충격적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남의 나라 영토에 대해서 이거 우리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하는 역대 미국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분은 갑자기 덴마크 땅인 그린랜드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근데 중국 탓이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보면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제재를 하는데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에 대한 카드가 보면 게르만이고 갈륨 이게 소재를 제재를 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히토리 금속의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첨단 산업이 다 이제 쇼크를 받죠.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반도체로 제재를 세게 하고 플러스해서 관세로 제재를 하면 중국은 반드시 자원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이걸 피하려고 하면 미국도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린랜드 같은 경우가 뭐 미국 지질국이 조사한 걸 보면 전 세계 히토리 금속의 한 16%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정도 사이즈의 히토류를 그린랜드가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걸 먹게 되면 한 30% 정도를 이제 미국이 확보하게 되면 중국의 히토류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속내가 깔려 있는데 뭐 재미난 것은 그 그린랜드 이슈는 이건 미국이 그 땅을 사서 재미를 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1800년대 이미 그 알래스카를 이제 720만 불 주고 샀고 뭐 그때만 해도 알래스카는 그냥 동토인데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이제 왜 사냐 뭐 난리를 쳤지만 나중에 봤더니 이게 지금 대박이 났고 그때 이제 그 샀던 국무장관이 그때도 그린랜드를 제2의 알래스카를 보고 또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회가 뭐 별 쓸모도 없는 알래스카 땅 샀는데 또 뭘 사냐.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못 샀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1950년대 들어가지고 트루만 대통령인가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상태에서 네. 이게 이제 그린란드, 이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요 세 개를 이제 미국이 장악을 해버리면 그 세 개의 섬을 연결하게 되면 그 소련의 북해 함대가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러면 끝나겠다 싶어서 이제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 유럽이 또 영국이 가만 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수면으로 깔아앉았지만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 정권 때도 이걸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낭만하는 바람에 이제 유야무야 돼버린 거죠. 아,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사버리겠다 뭐 그러면. 예. 그래서 그때는 산다운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군대도 동원하겠다. 군대를 동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는 이제 중국의 자원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제 뭐 그 공급체 확보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지금 놓고 보면은 이제 파나마 운하 마찬가지고 저 멕시코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그 기술로 그 습격을 받으면서 반대로 이제 공격은 자원으로 하겠다는 것들을 묵시적으로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미국이 가장 기술은 좋지만 반도체 제품 하나 만들어서 핸드폰에 들어가려면 최하 6개 나라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된 거죠. 근데 이 글로벌 공급망에 타지 않으면 미국조차도 제품을 못 만들고 치명타가 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우리도 그랬지만 전에 코로나 때 보면은 우리 현대차가 플라스틱 사출물 하나를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못 받아가지고 자동차 라인을 세워야 되는 문제처럼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은 지금 자원 공급망을 내재화하자.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공장이 중요한 시대고 뭐 그게 이제 미국이 엄청난 돈을 보조금을 주면서 그 유명한 반도체를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는 이유지만 그 공장 이제 유치하고 나서 봤더니 반도체도 실리콘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공장제도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장이 아니라 장비를 가진 놈, 자원을 가진 놈이 이게 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원을 이걸 먼저 1대1로 통해서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무기로 쓰려고 있고 가로늦게 미국은 그럼 어떡하냐? 우리도 자원 공급망을 확보를 하고 내재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그린란드 문제가 터졌고 재미난 게 바로 캐나다죠. 그래서 뭐 미국만 하나 미국보다 큰 나라 캐나다를 자기네 이 땅이 다 51번째 주로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바로 자원 확보 전쟁입니다. 캐나다는 인구 4천밖에 안 되지만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하고 그린란드를 먹었다고 그러면 미국은 이제 자원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 이제 포석이 트럼프의 이제 발상에서 나온 거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제 그렇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캐나다가 파나마 문제는 뭐 트럼프로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합병을 만약에 당했다고 그러면 캐나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원수처럼 느껴질 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4천만 정도면 그리고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트가 51개 스테이트가 아니라 한 대여섯 개 주로 편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거기다 각각의 이제 대의원이 선출이 되게 되면 이게 다가 이제 공화당의 반대 민주당 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화당은 아주 치명타가 이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그건 내 퇴임하고 난 일이고 모르겠고 이제 파나마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공격해가지고 뺏을 수는 뭐 있지만 파나마를 다시 뭐 군사적인 압박으로 뺏었다 그러는 순간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는 반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근데 반미로 돌아서. 반미로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그 라틴 아메리카에 공을 무지 많이 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틴이 전체적으로 친중국으로 확 돌아서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지금 남미가 경제적으로도 중국하고 더 가깝습니까? 미국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그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지금 브라질, 뭐 칠레 이쪽 지역 이쪽들은 이제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가깝습니다. 이쪽은 이제 농산물하고 그
그 철광석 같은 원자재가 주기 때문에 미국은 뭐 농업 국가니까 수입할 일이 없죠. 근데 중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콩을 이거를 수입을 안 하면서 이걸 이제 남미 국가들한테서 왕창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광석이나 구리나 코발트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전 세계 수요의 40에서 뭐 60, 70%를 중국이 쓰니까 네. 이 나라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밉지만 이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강압에 의해서 반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반미 정서가 중남미 전체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쉽지는 않다. 그린랜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린랜드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중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상대편이 이제 덴마크 정도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주민들이 자치해서 손들고서 나갔다 그러면은 그건 뭐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럽이 어떤 형태의 압력을 가할 거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랜드 이슈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우발적인 선언이 아니고 이것은 긴 시간 동안 작심하고서 이제 먹겠다고 하는 거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이권 산업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셰일가스, 셰일 석유를 러시아하고 이제 유럽이 사이가 틀어지면 그걸 미국 걸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항로가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그 항로가 바로 그린랜드를 미국이 먹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쪽이 북극을 거쳐서 가는 북극 근해로 가는 항로죠. 그렇죠. 최단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위로 거죠. 넘어가는 지구본에서 보면 위로 넘어가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대서양으로 가면 굉장히 먼데. 그래서 뭐 트럼프가 석유를 다시 이제 기후 협약 파기하고 나서 석유 많이 떼면 북극이 다 녹아버리면 그게 항로가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기후 변화를 부추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형태라고 하면 석유를 계속 많이 쓰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극 항로는 사실은 뭐 중국도 탐을 했었고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이제 베링해를 통해서 그렇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는데 거기 최대 수혜자가 미국이 되죠. 그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국과의 자원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지금 처음에는 군대도 보낸다고 했지만 그린랜드를 뭐 경제 협약을 맺든 뭐를 어떤 종류의 협약을 맺든 간에 미국은 그 방향을 계속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사전 내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걸 하나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제2의 알래스카를 하나 떠먹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트럼프의 정말로 대단한 업적으로 남을 수가 있죠. 우리가 트럼프의 고립주의, 보호주의를 많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근데 그게 고립주의가 또 이런 게 고립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기 영토는 확보하려고 그러고 또 나토는 뭐 돈 더 안 내면 버린다고 그러고 뭐 우리한테도 주한미군 얘기하려고 그러고 이게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트럼프는 뭐 거짓말 잘하고 앞에 안 맞는 얘기 이제 막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이 그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온 언론이 나서서 검증하겠다고 난리치지만 뭐 트럼프는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뭐 저 사람 원래 그래 뭐 이런 정도로 치부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은 트럼프의 작전이고 쇼지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미국이 보는 것은 앞으로 전쟁은 기술 전쟁보다는 자원 전쟁, 공급망 전쟁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게 자원의 내재화를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원이라는 것은 국토 면적하고 일치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디든지 신대륙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대륙에서 이걸 확보하게 되면 대박인데 그 두 개가 바로 그린랜드하고 캐나다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다가 미국이 영향력을 미쳤을 때 이게 확보를 진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액션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자원 전쟁에선 유리한 위치에 당연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토도 넓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자원. 그러면 어쨌든가 열강들의 움직임이 자원 전쟁으로 향해 가는구나 이런 느낌은 확 드네요. 그게 이제 뭐 산업공상 뭐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게 상위 최고란 말이에요. 금융이 최고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를 가지고서 세계를 통제할 수 있고 자본시장에서 장악력이 컸을 때는 내가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으면 TSMC 지분 갖고 있으면 그거 통제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오다가 중국이라는 이제 새로운 제조대국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팩토리 공장을 누가 지으고 있냐가 이게 이제 중요해진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 플러스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공장이 굳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번에 공장 지었을 때 기계 어떡할래 장비를 이제 이거 막아버리면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기계 장비가 문제가 됐다가 기계 장비도 이제 뭐 국산한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원자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원자재 장비는 공장의 하청업체라고 우리가 봤죠. 그리고 공장은 기술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꼭 산업공상 같은 느낌에서 원자재가 가장 그 제조업의 가치 사슬에서 밑바닥에 있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미중이 전쟁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 ASML이라는 네덜란드 손바닥만한 회사가 이게 미국, 일본, 뭐 한국 전체에 이제 반도체 어깨를 쥐고 온드는 것처럼 온 것이 바로 장비 때문에 그런데 근데 장비 다 좋지만 있는데 실리콘이 없으면 어떡하냐. 웨이퍼를 만든 이거 없으면 어떡할래. 이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실리콘 웨이퍼는 뭐 영원한 반도체 회사의 밥봉, 납품업체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갑이 돼버리는 것은 미중이 서로 전쟁하면서 만들어낸 그 새로운 현상. 아, 그러네요. 뭐 WTO 만들고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으로 다 정착되는 것 같았을 때는 뭐 없으면 사오면 되지 그러면 됐는데 이제 우리 우방 아니면 안 팔래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반도체 산업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전명서 소장님하고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